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38번째 시간으로 우아한 친구들 등장인물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한 친구들 등장인물. 안궁철, 유준상, 정의 남편, 하이파이브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장, 정의와 선을 지키며 살아온 남자 안궁철. 머리를 숙여야 할 땐 자존심을 버리고 바짝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지만 정의와 선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주저없이 뛰어드는 이 시대의 복이 담은 정의의 사도라고 할 수 있겠다. 집에서는 나 하늘같은 당신 남편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청소, 요리할 것 없이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귀여운 남편이자 아빠로 살아가고 있다. 지독하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 옆에서 언제나 외로웠던 어머니를 보고 자란 궁철은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결과 현재로 로맨티스트 안궁철이 될 수 있었다. 대학 동창이자 동갑내기인 아내는 현재 잘나가는 정신과 의사다. 그녀를 위해 때마다 준비하는 궁철의 과한 이벤트에 친구들의 원성이 자자하지만 그 원성은 하긴 나도 재수씨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매일 얻고 동네 한 바퀴씩 뛰겠다는 푸념 섞인 부러움으로 귀결된다.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 불사조 단원으로 뜨거운 청춘을 공유했던 친구들은 교묘하게 얽혀버린 불사조 담당 교수의 죽음 이후 암묵적으로 서로를 기피했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우정은 졸업을 기점으로 자연스레 소원해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도시 호재로 인구가 몰리던 한 아파트에서 친구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가까이 살다 보니 자연스레 만남도 잦아졌다. 그렇게 아파트 앞 호프집을 아지트로 한 그들의 모임은 재형성됐다. 10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는 거센 구조조정 바람이 불던 때 아이셋을 둔 선배를 대신해 명태로 나왔고 이후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로 입사해 죽으라 일만한 결과 10년 만에 가맹점 1000개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덧 4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어버렸다. 매력적인 의사 아내와 착한 아들 그리고 회사 내 안정적인 위치까지 궁철은 행복하다고 자부했다. 그런 궁철의 행복을 시기하듯 불행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남정혜, 송윤아, 궁철 아내 정신과 의사. 화려하게 예쁘진 않지만 지적이고 우아한 미모가 돋보이는 여자 남정혜. 자기관리가 철저하며 한번 마음먹은 일은 어떻게든 해내고야만 하는 욕심 많고 야망도 큰 여자라고 할 수 있겠다. 겉으로는 냉소적이고 시크한 완벽주의의 여자로 보이지만 깊이 알고 보면 누구보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외로운 여자다. 사랑을 받아본 적 없기에 주는 법도 모른다고 하나 할까. 유복한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랐다 하지만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밖으로만 돌았고 아버지의 외도로 엄마는 늘 우울증에 시달렸다. 결국 그녀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부모님은 이혼을 선택했고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새엄마가 설계됐는데 2년 후 엄마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정성과 의사였지만 자신의 멘탈을 케어하지 못한 채 죽음을 선택한 엄마는 정신과 의사의 자살이라는 기사와 함께 속수무책으로 명예가 실추되었다. 세상에 더욱 냉담해진 정혜는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고 원하는 대로 어디에 진학했다. 엄마를 대신해 아버지 보란듯이 성공해 보이고 싶었다. 아버지의 여성 편력에 친절히 관한 그녀 인생에 남자는 없을 거라 장담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가슴에도 뿜뿌람은 불어왔다.
연극제 연출을 맡은 궁철을 보고 첫눈에 반한 장애는 연극 동아리에 가입했다. 그런데 궁철의 시선은 자신의 친구 해숙에게만 향해 있는 것 같다. 차갑고 어두웠던 정혜와는 달리 예쁘고 성격까지 밝았던 해숙은 모든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걸 가진 해숙이 정혜는 늘 부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해숙과의 스캔들로 시끄럽던 교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교수의 살해 용의자로 해숙이 지목됐다. 그 후 무혐의로 풀려난 해숙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정혜 역시 미국 유학길에 오르면서 그들의 인연은 끝이 났다. 귀국 후 대학병원 인턴 생활을 하던 정혜는 우연히 궁철과 재회했다. 따뜻하고 포근한 궁철에게 정혜는 자연스럽게 이끌렸고 결혼까지 골인했다. 성실한 가장으로서 궁철은 가정에 충실했고 아들 유빈에게 극진한 사랑을 퍼부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5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고 전임 교수 임명도 멀지 않은 상황이다. 모두들 갱년기로 우울해하다는데 정혜는 중년인 지금이 가장 행복했다. 건실한 남편의 말 잘 듣고 유순한 중2 아들, 그런데 그녀의 행복을 시기라도 하듯 그녀 앞에 남편의 첫사랑인 해숙이 나타났다. 그리고 정혜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정혜 앞에 나타난 20대 연하남, 정혜의 삶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정재훈, 배수빈, 이혼남, 비뇨기과 원장.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매섭고 차가운 눈빛을 소유한 남자 정재훈. 예민함과 까탈스러움을 겸비한 재훈은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제법 탄탄한 근육을 유지하며 매력을 뿜고 있지만 다가오는 상대를 경계하고 좀처럼 곁을 내어주지 않는 차가운 인물이다. 결벽증이라고 할 만큼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그는 컵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시계를 3개쯤 맞춰놓고 먹을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 먹는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다.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 멤버였던 궁철과는 브로맨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절친이지만 둘은 성격부터 행동까지 모든 게 달랐다. 재훈이 지극히 개인주의였다면 궁철은 지극히 오지랖이었고 재훈이 심사숙고파라면 궁철은 무작정 행동파였다. 리더십 강하고 활달했던 궁철 주위엔 늘 친구들이 많았고 재훈은 그런 궁철을 내심 질투하고 경계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넘치는 부와 풍부한 지식을 발산하며 기성전 잘난 척이지만 집에선 잘난 두 형 밑에 한참 덜 떨어진 천덕꾸러기에 불과하다. 그가 반에서 1등을 하면 둘째 형은 전교에서 1등을 했고 큰 형은 전국에서 1등을 하는 정도였다. 미친듯이 공부를 해도 형들을 따라갈 수 없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왜 형들처럼 안 되는 거냐며 야단만 맞고 자랐다. 집에서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단 한 사람 사랑하는 여자에게 갈구했다. 그녀 곁을 늘 맴돌았고 그녀와 결혼을 꿈꿨지만 결혼의 문턱에서 이유도 모른 채 그녀에게 차였다. 몇 년 후 재훈은 지레과 집안의 딸이자 미스코리아 출신의 여자 모란을 만났고 지적이면서 마르고 예뻤던 짝사랑의 모습을 모란에게서 발견하려 애썼다. 원하는 바가 뚜렷했던 둘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지만 결혼 후 20kg가 늘어버린 모란에게 재훈은 이혼을 선포했다. 돈 많고 시간 많은 45살의 돌싱 1년차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만 같은 그는 여전히 사랑을 갈구한다. 조형우, 김성우, 경자 남편, 성인영화 감독. 겉으로 생각하는 감정이 겉에서 훤히 다 보이는 퓨어남 조형우. 감성적이고 섬세한데도 겁도 많고 소심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A형인 줄 알겠는 트리플 A형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다. 온몸과 머릿결에는 비누향이 솔솔 풍기고 아들의 옷을 빌려 입어도 적당하게 맞는 훤칠한 중년이지만 자책과 주책을 번갈아가며 끝도 없이 신세 한탄만 하는 지질이 남편이자 철없는 아빠다. 유명한 에로 배우이자 애까지 딸린 7살 연상녀 경자와 결혼한 지 어언 16년 형우의 엄마는
형우와 경자의 결혼을 당연히 반대했고 형우는 쓰러지는 엄마를 뒤로 한 채 모자의 연도 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형우는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경자와 결혼한 것이라 말하며 경자를 보수처럼 형님처럼 그리고 엄마처럼 모시고 살며 그녀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 남들 다 자리 잡은 중년의 나이에 여전히 꿈을 먹고 사는 어쩌면 가장 행복한 중년이다. 이름만 되면 모두 알고 인정하는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러나 첫 영화로 IPTV 에로 영화를 선택한 탓에 주구장창 에로 영화만 찍었고 현재는 성인 영화계의 봉준호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업 영화를 찍는 것이 목표. 상업 영화를 찍을 수만 있다면 남자의 자존심 따위 시궁창이라도 던져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지 오래다. 중년이지만 꿈꾼다. 중년이라서 지킨다. 그런데 꿈도 가족도 형우가 지킬 시간을 주지 않는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